친환경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. 이거 믿으십니까? 국가가 하는 거니까 좀 믿으면 가겠죠? 저게 말이 되냐? 드셔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하십니까? 친환경 농산물을 먹어야 되겠다. 이런 의미에서 친환경 급식을 하자라는 게 결론이에요. 지난 한 해 우리가 농수산물을 수입한 나라는 모두 89개국, 지구촌의 절반 가까이에 달했다. 수입되는 종류는 130여 가지에 이른다.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약 26.5% 정도 됩니다. 그 한 번이라도 생각해 보셨어요? 우리나라가 식량 자급률이 이 정도밖에 안 돼요. 그러니까 만약에 수입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거 갖고 우리만 먹는다면 상위 경제적으로 부유한 상위 30%는 먹고 살아남겠지만 나머지 중산층 이하는 전부 다 먹을 게 없어서 굶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입니다.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이렇게 식량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자유롭지 않는 나라가 저희 나라예요. 근데 한번 가끔 이야기합니다. 야, 이게 우리나라가 이 정도밖에 안 되니?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생각보다 적죠.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자급하는 품목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. 자급하는 품목. 뭘 것 같습니까? 맞아요. 우리나라 주식이 쌀이기 때문에 쌀은 자급을 합니다. 자급. 그리고 가끔 26.5% 이야기하면 여기 반장 선생님처럼 이렇게 의식이 있고 미모가 뛰어나시고 이런 분들은 가끔 손 들고 이야기하십니다. 야, 뉴스에 보면 쌀이 남아서 쌀 막걸리 만들고 막걸리 수출하고 막 이렇게 떡볶이 만들어 먹어야 된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데 26.5%가 말이 맞냐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우리나라는 쌀은 자급이 돼요. 근데 쌀을 자급한 것도 그렇게 오래전에부터가 아니고 우리나라 쌀이 자급된 거는 88년도예요. 88 올림픽 할 때. 그때부터 우리나라는 쌀을 자급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긴 한데 근데 왜 뉴스나 이런 데 보면 쌀은 나만 돌고 난리가 나는데 이게 왜 이러냐라고 이야기하십니다. 우리나라 자급은 한다는데 왜 쌀이 남을까요? 쌀이 남는 이유는 1인당 소비량이 지금 점점 이렇게 줄어가기 때문에 쌀은 자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쌀이 남는 이유는요. 우리나라가 FTA 협정을 맺어서 농산물이 다 들어오잖아요. 근데 딱 한 가지 품목만 문을 닫았습니다. 이거는 못 들어와 하고 문을 닫은 품목이 뭘 것 같습니까? 쌀이에요. 우리나라 주식이 쌀이기 때문에 쌀 시장을 개방하면 농민은 다 죽는다 라고 해서 10년 유예를 받아요. 10년. 10년간은 쌀을 문어 개방하지 않고 우리나라 쌀은 우리가 먹겠다. 대신 니네 쌀도 절대 못 들어와 하고 막은 게 10년인데 이 10년이 내년으로 끝납니다. 그래서 2015년이 되면요. 문어를 개방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또 10년을 막든지 해야 됩니다.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. 국가도 어차피 개인하고 똑같습니다. 내가 쟤한테 뭘 팔아야 돼요. 근데 얘가 야 이거는 다른 건 다 니네 거 사줄 수 있는데 요거는 내가 니네 거 못 사줘. 에? 근데 나는 얘한테 다 이렇게 문을 열어줬어요. 근데 얘는 이거 하나는 우리 거 쓸 거야. 니네 거 안 써. 하면 이 파는 입장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? 대가를 바라겠죠. 자, 좋아. 그러면 10년 동안 니네 쌀은 문어 개방하지 않아도 좋아. 해줄게. 대신 1년에 쌀을 의무량으로 사줘. 우리 거 쌀을. 니네한테 수출을 하지 않을 테니 우리 거 의무량으로 사주라. 라고 하는 게
어느 정도 양이냐면 42만 톤이라는 쌀이에요. 이게 MMA 쌀이라고 가끔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어요? 이 42만 톤이라는 쌀은 의무적으로 사줘야 됩니다. 42만 톤 어느 정도 되는지 양 혹시 대충 감이 드세요? 잘 모르시죠? 경북 있죠, 경북. 지금 여기가 경북이잖아요. 경북에서 1년에 생산하는 쌀 양이 약 한 36만 톤. 1년에. 그러면 어느 정도 큰 양인지 아시겠죠? 예. 42만 톤이라는 쌀을 의무적으로 사줘야 됩니다. 근데 한 가지 또 안 좋은 점이 뭐냐면 2015년이 돼서 문호를 개방하면 42만 톤 안 사줘도 되냐? 아니에요. 문제는 뭐냐면 이게 한번 42만 톤으로 딱 사주겠다고 하면 우리나라가 땅속에 가라앉지 않는 한, 나라가 없어지지 않는 한 이 42만 톤이라는 쌀을 계속 사줘야 됩니다. 쭉! 나라가 있는 한은 이게 의무 수입 한 3년쯤 되면 의무 수입해주는 돈보다 이걸 보관하는 보관비가 더 많이 듭니다. 이제 쌀이라서 어디 이렇게 비가 오거나 이런 난장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이 쌀은 보관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. 예. 그래서 이 보관비가 어마어마하게 들기 시작합니다. 이 수입하는 돈보다 보관하는 돈이 더 많이 들어요. 예.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.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되니 쌀 소비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지금 뭐 쌀 막걸리 수출하고 뭐 일본에 막걸리를 만들어서 수출을 하고 있고 쌀빵 만들고 하잖아요.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. 예. 그래서 실제로는 저희 기관 자체도 학교 급식에 그 밀가루로 된 국수를 아이들한테 급식에서 사용하지 말고 쌀가루로 된 국수나 쌀국수를 이렇게 사용합시다 라고 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. 전국의 100개 학교에. 그런 학교도 지금 시행을 하고 있고 또 그 일반 제과제빵 기능장협회랑 합해서 쌀빵 만들어서 출시도 하고 있고요. 여러 가지 방편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쌀 소비량이 준다. 이거 1년에 70kg 이 정도 좀 준다. 이거 주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. 이게 뭐 줄지 않게 만들겠다. 그건 누구도 못 합니다. 왜냐하면 먹을 게 우선 풍부할 뿐만 아니라 인스턴트, 뭐 패스트푸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범람해 있기 때문에 우리보다 일본이 약간 조금 더 잘 산다고 하죠. 예. 일본도 이 쌀 주는 거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우리나라도 알텐이라는 운동을 합니다. 알텐은 뭐냐면 밀가루 쓰던 거를 10%만 쌀가루로 바꾸자. 이런 운동들을 하고 있죠. 예. 그러니까 혹시 학교 급식 하시는 선생님들께서도 될 수 있으면 쌀국수나 이런 곳에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바입니다. 식량 자급률이 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. 한 몇 년 전에 해외 곡물 파동 한번 난 적이 있어요. 네. 해외에서 그 곡물 가격이 한마디로 말해서 10원짜리 옥수수가 있었으면 갑자기 이거를 50원에 사가라 라고 합니다. 그 자급률이 중요한 이유는요.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. 국가도 개인하고 똑같다고. 처음에 이 협정하면서 밀고 들어올 때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요. 외국에서 야 니네가 옥수수 생산하려면 옥수수 하나 생산하는데 약 한 30원 들지 않냐. 근데 내가 니네한테 10원에 팔아줄게. 사가. 그러면 니네가 훨씬 이익이다. 30원짜리 생산하는 것보다 너 10원짜리 수입해갖고 그 땅을 다른 걸로 이용하면 니네 얼마 거기다가 아파트 짓고 골프장 만들고 이러면 니네 얼마 그 수익이 많을 거 아니냐. 그러면서 10원에 사가라고 합니다. 이런 데 많이 당하는 게 거의 아시아 국가들이에요. 네. 왜냐하면 아시아 국가나 아프리카 국가는 인구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거든요. 네. 그러다 보니까 우선은 그 인구를 먹여 살려야 된다는 정부의 책임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만약에 국민이 먹을 게 없으면 막 국민이 거리로 나와서 야 대통령 너 내려가 하야 뭐 갈아치워야 돼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당연히 이제 수입을 하죠. 처음에 좋아 그러면 10원에 내가 사줄게 라고 합니다. 근데 그 다음 해가 되면 뭐라고 하냐면
우리나라도 이거 똑같이 당하고 있습니다. 야, 우리가 농사를 지어보니까 올해 진짜 흉년이야. 농사가 잘 안 돼. 그래서 니네 생산하는 것처럼 30원은 줘야 내가 니네한테 팔 수 있겠어. 그러면 어쩔 수, 이제 우리나라는 이미 그 경작지를 갈아엎었잖아요. 아파트 지어버렸잖아요. 그러면 30원에 살 수밖에 없어. 그러면 30원에 사와야 됩니다. 그럼 내후년이 되면 어떻게 하냐. 야, 너한테 30원 팔았는데, 야, 그 옆에, 일본이나 태국 이런 데서 50원 주라고 50원 준도 뭐 다 사간다고 한다. 그러니까 니네도 50원은 줘야 내가 니네한테 팔 것 같아. 이런 식으로 합니다. 이런 식으로. 미국에 가면 카길이라는 회사가 있습니다. 이 회사가 갑자기 급성장하면서 부를 축적한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. 이런 방식이에요.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 나중에는 우리나라도 30%밖에 먹을 게 없고 70%는 수입을 하기 때문에 저 나라의 물가가 우리나라의 물가를 좌우합니다. 저 나라의 물가, 저 카길이란 회사의 회장이 세계 물가를 조종하잖아요. 네, 회사에서. 맞습니다. 그 사람 카길이란 사람이 딱 그 자기 회장 집무실에 앉아서 아, 올해는 세계의 물가를 좀 더 받아야 되겠다.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호주머니에서 1,000원 나갈 게 2,000원 나가야 되고 3,000원이 나가야 됩니다. 그런 것처럼 똑같이 우리나라 나라 자체도 그 어느 나라의 일개 그 회사잖아요. 이 회사에 종속되는 게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.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저희 나라도 아이들한테 저희 뭐 세대에서야 나라가 망하거나 이러게 하겠습니까? 그러진 않겠죠. 근데 될 수 있으면 우리 후손들한테도 살 수 있고 편리한 나라를 물려주기 위해서는 저희 때부터 식량 자급률을 높이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된다는 거죠.